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좋아진다더라.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서 맞는 사람도 있대. 비싸긴 한데 효과만 확실하면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기대가 생기다가도 괜히 잘못 선택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함께 따라오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이런 선택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막상 속 시원하게 정리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던 주제, 바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왜 나라별로 말이 다른지, 비용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분명히 미래의학에서 중요한 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전 세계가 하나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진행 중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장된 희망도 막연한 불안도 아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할 기준을 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괜히 서둘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구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줄기세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치료,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부터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병원 광고에서도 나오고 주변 지인 중에도 어디 가서 줄기세포 맞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아 보여도 실제 내용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라고 말해도 소형차, 버스, 트럭, 전기차가 다 다르지요. 겉으로는 다 차지만 목적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아직 연구 단계이고 어떤 것은 특정 질환에 제한적으로 쓰이고 어떤 것은 미용 목적으로 광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좋다더라 라는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당장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는 기적의 치료냐, 아니면 아직 연구 중이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는 단계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입장은 대부분의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은 표준 치료로 자리 잡기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권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닳았을 때, 신경세포가 줄어들었을 때,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줄기세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아직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몇 년 뒤에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확실히 좋아진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연구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무조건 희망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누군가가 줄기세포 맞으면 다 좋아진대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단순하게 있다 없다로 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치료는 하나의 치료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방법과 여러 질환에 적용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쓰는 줄기세포인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치료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닳아서 무릎이 아픈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관절 주변 환경을 개선해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조금 나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표준 치료라고 부르기보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치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계 질환, 예를 들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줄기세포로 신경세포를 대신해 보려는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환자에게 널리 쓰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안전성과 효과를 더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줄기세포로 신경세포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건 아직 연구 결과이지 당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나 또한 시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세포에서 나온 성분이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물질을 이용해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피부결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탄력이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품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완치 치료라기보다는 일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치료를 완전히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 신경 손상이 너무 진행된 상태라면 줄기세포를 사용해도 기대만큼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회복 여지가 있는 단계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줄기세포 치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듣는 치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병의 진행 정도도 다르고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기적처럼 기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치부하지도 말고 내 상태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지를 차분하게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혼자 인터넷 검색만으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세심한 상담은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내 병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담당 의료진이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고민할수록 더더욱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데 그럼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어렵다는데 그럼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예, 아니오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제도도 다르고 허용되는 치료의 범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치료가 모두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재생의학이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시술을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면 해외 줄기세포 치료, 일본 줄기세포 시술, 중국 줄기세포 프로그램 같은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 마치 그 나라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치료처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치료가 충분히 오랜 기간 연구되어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히 정리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은 아직 연구 단계에 가까운 치료를 비교적 빠르게 실제 시술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제도는 있지만 관리 수준이 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고민할 때는 된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종류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지. 둘째, 그 치료가 연구인지 상업적인 시술인지. 셋째, 시술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중요한 점은 시술 후 관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를 한 번 맞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상태를 계속 관찰해야 하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치료나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시술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병원에 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국내 병원에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내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현재 병의 진행 정도, 다른 질환 여부, 복용 중인 약, 과거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짧은 상담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의료 기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술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세심한 상담은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시술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현재 나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내 상태에서 이런 치료가 의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 시술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정보와 준비, 그리고 사후 관리 계획이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움직이면 오히려 몸과 마음, 그리고 비용까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줄기세포 치료 비용은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얼마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내용을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병원마다, 나라마다, 시술 방식마다 비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몇백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몇천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를 어디에서 얻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넣느냐에 따라 전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이 복잡할수록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에서 세포를 일부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지방을 채취해서 그 안에서 세포를 분리해 사용하는 방법은 난이도부터 다릅니다. 지방을 채취하려면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고 채취한 조직을 처리하는 과정도 추가됩니다. 이런 과정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와 시술의 차이입니다. 어떤 치료는 아직 연구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임상시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일반 시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적인 시술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담, 검사, 시술, 사후 관리까지 묶어서 비용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 맞는데 얼마라고만 듣고 판단하면 실제 전체 비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치료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마케팅을 크게 하면서 높은 비용을 책정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비용을 묻기 전에 먼저 어떤 치료인지 정확히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세포를 사용하는지, 그 치료가 연구 단계인지, 이미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방법인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용 이야기만 먼저 나온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후 관리 비용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시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경과를 보면서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나 약물 치료, 추가 상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시된 금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줄기세포 치료 비용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얼마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관리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 역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세심한 상담은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내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진과 함께 이 치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에 비해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함께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줄기세포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이 중요한 결론을 5페이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효과에 대한 이야기, 해외 시술 이야기, 비용 이야기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보다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직은 이런 단계구나 하고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을까? 현재 전 세계 의학 기술 수준을 놓고 보면 줄기세포 치료는 분명히 미래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표준화, 안정화, 제도화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 단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당연히 권하는 치료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제안은 이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기보다는 현재 치료를 잘 이어가면서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선택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 재활, 운동, 생활 습관 관리 같은 기본 치료를 소홀히 한 채 줄기세포 치료에만 기대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 치료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태도가 더 현명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고민할 때는 다 좋아진다더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 움직임이 약간 나아질 수 있는지,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지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낫는 것을 기대하고 접근하면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세심한 상담은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내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위험이 더 클지, 비용 부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는 일은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기다리면서도 오늘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분명 가능성을 가진 분야이지만 그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두르기보다는 준비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소문이 아니라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건강 소식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의학 정보를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